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자가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에단 켈러웨이 교수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6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그의 연구는 마침내 세계 언어학계를 사로잡았고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 교수의 한글 연구가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켰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에단 켈러웨이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글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세계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다양한 문자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연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는 평범한 학술 연구처럼 보였습니다. 로마자, 아랍 문자, 산스크리트 등 유서 깊은 문자 체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한글이라는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아시아의 여러 문자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한자, 일본가나 문자 등과 함께 분류했죠. 하지만 자료를 더 깊이 살펴볼수록 한글이 다른 문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늦은 밤 연구실에서 한글의 창제 원리에 관한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글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에 눈이 멈추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이러한 설명을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 교수 마이클을 붙잡고 제 발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클, 이것 좀 봐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문자예요. 그러나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에단, 당신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더 중요한 문자들이 많지 않나요? 작은 아시아 국가의 문자에 그렇게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모음이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한다는 철학적 배경,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여 무한한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문자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스탠포드의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 한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온라인 한국어 강좌까지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깊이 연구할수록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인류 지성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과 회의에서 제 연구 방향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동료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어를 전공한 왕 교수는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습니다. 켈러웨이 교수,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입니다. 그에 비해 한글은 역사도 짧고 영향력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회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매진하는 동안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고 다른 문자 체계와 비교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언어학계의 편견이었습니다. 서양 중심적 시각에서 동양의 문자,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한국의 문자는 주목받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학과 세미나에서 제 연구를 간략히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옥스포드에서 온 방문 교수 해밀턴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한글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건 흥미롭지만 그것이 현대 언어학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문자들도 각자의 문화적 맥락에서 발전해 왔는데 한글만의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증명하고 싶었던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창제자가 있으며 그 창제 원리와 과정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문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문자들이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한 것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 원리로 설계되었습니다. 해밀턴 교수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왕 교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과의 신진 교수 레이첼만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세미나 후 레이첼과 커피를 마시며 한글에 대해 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음성학을 전공한 덕분에 한글의 발음 체계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현대 음성학이 발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발음 기관의 모양을 분석하고 이를 문자에 반영했다니요. 세종대왕은 천재였군요. 레이첼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한글의 음성학적 측면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곧 작은 연구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의 젊은 조교수 브라이언도 참여했는데 그는 한글의 모듈식 구조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하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학과 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학과장 베커 교수는 저의 연구 방향에 노골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켈러웨이, 당신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이번 학기 강의와 기존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새로운 분야에 너무 빠져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베커 교수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한글 연구를 부차적인 취미 정도로 여기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글의 깊은 매력에 빠진 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국제언어학 저널에 투고한 제 논문이 거부되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익명의 심사위원은 한글에 대한 과도한 찬사가 객관성을 해친다며 논문을 기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곧 이것이 제 연구를 더 견고하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을 직접 경험하고 그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학과장에게 연구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현지 언어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직접 연구하고 한글의 현대적 활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베커 교수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의 결심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말릴 수는 없겠군요. 하지만 이 연구가 당신의 학문적 평판에 미칠 영향은 스스로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글의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여정이 제 인생과 학문적 여정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한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의 국어국문학과의 김윤서 교수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한글의 의문론적 특성에 관한 저명한 연구자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직접 안내를 자청해 주셨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멀리서 오신 만큼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김 교수의 따뜻한 환영에 감사하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기저기 보이는 한글 간판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다양한 서체와 디자인들이 마치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인본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원본은 아니었지만 600년 전 세종대왕의 철학이 담긴 문서를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김 교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세종대왕은 여기서 자음을 만들 때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음성학적 접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해례본을 살펴볼수록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언어학적 원리와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문자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왕이 아니라 뛰어난 언어학자였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천문학, 의학, 음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룬 르네상스맨이었습니다.
한글은 그의 수많은 업적 중 하나일 뿐이죠. 서울에서의 연구는 예상보다 훨씬 풍부한 자료와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한글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었고, 세종학당에서는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공과대학의 이준호 교수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놀랍도록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처리하기 매우 편리하죠. 특히 인공지능의 언어 학습 측면에서 한글의 규칙성은 큰 장점이 됩니다.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며 저는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의 컴퓨터 처리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는 한글이 가진 효율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3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김 교수와 함께 한강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연구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이번 방문으로 무엇을 얻으셨나요?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 지성의 위대한 업적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합성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글을 단순한 문자가 아닌 훈민정음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죠. 세종대왕에게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다음 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때가 왔다고요. 베커 교수와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고한 증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돌아갔으니까요. 스탠포드로 돌아온 저는 즉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은 한글 관련 서적과 논문들로 가득 찼고 벽에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보여주는 차트가 붙어 있었습니다. 레이첼과 브라이언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글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에 관한 이준호 교수의 데이터는 브라이언의 관심을 크게 끌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브라이언이 그래프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한글의 처리 속도가 다른 문자 체계보다 현저히 빠르네요. 특히 동아시아 문자들 중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 과학과와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문자 체계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했고 브라이언의 지도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서 처리 속도와 정확도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패턴 인식 알고리즘이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문자 체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써야겠어요. 레이첼이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험 결과가 있으니 학술지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저는 밤낮으로 논문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부터 시작해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 그리고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의 적합성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것은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인류 지성의 위대한 유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하고 가장 권위 있는 언어학 저널에 투고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과 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다른 교수들도 점차 한글의 언어학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왕 교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그도 제가 수집한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보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켈러웨이 교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의 연구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왕 교수가 어느 날 연구실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결과를 보니 한글이 정말 특별한 문자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논문 심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고 결과는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과 디지털 적합성에 관한 제 주장을 인정했고 몇 가지 수정사항만 반영하면 출판을 승인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2달 후 마침내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의 한글 연구는 국제언어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고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강연 일정이 점차 늘어나면서 제 연구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었습니다. 하버드, 예일, MIT 등 미국 내 주요 대학들에서 초청 강연을 했고 영국 옥스포드에서도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초기 스탠포드 동료들의 반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많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독창성에 놀라워했고 특히 공학 분야 연구자들은 한글의 디지털 적합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MIT에서의 강연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와 언어학과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세미나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인공지능 연구소의 다니엘 코너 박사가 제게 접근했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언어 학습 알고리즘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연구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글의 이론적 우수성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실제 기술 개발에 한글의 원리를 적용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코너 박사의 제안을 기쁘게 수락했고 우리는 곧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로 돌아온 후 저는 교육심리학과에 사라진 교수와도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사라 교수는 학습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언어 습득 과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제 한글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특히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문자와 소리의 명확한 연결이 중요한데 한글은 이 점에서 뛰어나죠. 우리는 작은 규모의 파일럿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0명의 난독증 아동들에게 영어와 함께 한글도 가르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에 잘 반응했고 일부 아이들은 영어보다 한글을 더 빠르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브라이언과 MIT의 코너 박사와 함께 진행하던 AI 연구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적용한 언어 학습 알고리즘은 기존 모델보다 15% 향상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언어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제 연구는 학계를 넘어 교육계와 기술 산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전문 출판사에서는 한글의 교육적 원리를 응용한 영어 학습 교재 개발을 제안해왔고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코딩 언어 개발에 저를 자문으로 초빙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와의 연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구글의 AI 연구팀이 제 논문을 읽고 연락해온 것입니다. 그들은 다국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한글의 원리가 그들의 연구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구글과의 첫 미팅은 마운틴뷰 본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국적의 연구원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당신의 연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연구팀 리더인 아미트가 말했습니다. 한글의 원리가 다국어 AI 시스템 개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학문적 탐구를 넘어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의 이상이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형태로 부활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구글과의 협업이 시작되면서 저의 연구는 더욱 실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해갔습니다. 아미트와 그의 팀은 한글의 구조적 원리를 AI 언어 모델에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언어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스탠포드에서는 사라진 교수와 함께 진행하던 교육 연구도 확장되었습니다. 초기 10명의 아이들로 시작했던 파일럿 연구는 이제 50명의 학습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한글 학습이 놀라운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8살 소년의 사례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언어적 자폐 아동이었던 그는 3년 동안 어떤 의사소통 방법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처음으로 문자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그의 패턴 인식 능력과 잘 맞았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지 학문적 호기심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라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가 21세기 특수교육의 혁명을 일으키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연구 결과는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특수교육협회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연구를 발표했을 때 많은 교육자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교육 방법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늘날 특수교육의 핵심 가치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죠. 학계에서의 인정과 실용적 성과가 쌓이면서 저에 대한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한때 저의 연구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던 베커 학과장은 이제 스탠포드 내에 한글 연구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교수도 한중 문자 비교 연구에 저를 공동 연구자로 초대했고 우리는 한자와 한글의 역사적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언어학 연구소, 프랑스 소르본 대학, 심지어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도 협업 제안이 왔습니다. 한글은 이제 세계 언어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올해의 혁신적 연구 후보에 제 연구가 올랐을 때였습니다. 이 상은 학문적 가치를 넘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연구에 수여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현대기술과 교육에 접목한 켈러웨이 교수의 연구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지식의 교류가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매년 5명의 연구자만이 받는 이 후보 지명은 그 자체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이 더 넓은 세계에 알려질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다가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김윤서 교수뿐만 아니라 제 연구에 도움을 준 모든 한국 학자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의 묘소를 참배하고 싶었습니다. 600년 전 한 위대한 지도자의 해안이 현대사회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방문은 첫 방문과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대학 언어학과에서 초청을 받아 디지털 시대의 한글, 구조적 특성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언어학과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몇몇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 후에는 한글 관련 박물관을 방문하여 한글의 역사적 자료들을 더 깊이 연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박물관 연구원들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며 훈민정음 해례본의 디지털 복원 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현대기술을 활용해 역사적 문서를 보존하고 연구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외국 학자가 한글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국제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박물관의 이 연구원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릉 참배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조용히 능 앞에 서서 저는 한 명의 언어학자로서 세종대왕의 업적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교육적 배려를 담은 문자 체계를 설계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깊은 인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제 연구는 언어학 분야에서 점차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부의 유명 공과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발표했고, 이 자리에서 한글의 디지털 환경 적합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한글의 모듈식 구조는 디지털 처리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특히 패턴 인식 알고리즘과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서 한글은 다른 문자 체계보다 뛰어난 처리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여러 연구자들이 제 발표에 관심을 보였고, 몇몇은 향후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컴퓨터 언어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 개발에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제 연구는 언어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이는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의 교차점에서 한글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논문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구조가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이 다른 문자 체계에 비해 어떤 장점을 제공하는지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교육 심리학 분야에서도 우리의 연구는 실질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라진 교수와 함께 진행한 학습장애 아동 대상 연구는 작은 규모였지만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특정 학습 패턴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특수교육협회 지역 컨퍼런스에서 이 사례 연구를 발표했을 때 많은 교육자들이 실용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베커 학과장은 이제 제 연구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 내에 소규모 문자 체계 비교 연구실 설립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한글을 포함한 다양한 문자 체계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플랫폼이 마련되었습니다. 켈러웨이, 당신의 연구가 흥미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군요. 이 연구실이 다양한 문화권의 문자 체계를 비교 연구하는 중요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글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세종대왕의 업적이 현대 학문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물론 대중적인 관심이나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O 학술 projeto 커뮤니티 Juntos 내에서 Educar, que 한글의 premia 가치에 대한 todas as áreas 인식이 da 점차 educação. 확산되고 O projeto 있었습니다. Juntos Educar. 이것은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변화였지만 한글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문자 체계 비교 연구실이 공식 출범하면서 저희 연구는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규모였지만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과학과의 대학원생들은 한글의 디지털 처리 알고리즘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심리학과 학생들은 문자 인식 패턴과 학습 과정에 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확장에 따라 국제 협력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언어학 연구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왔고, 캐나다의 교육 심리학 전문가들도 저희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은 여러 국가의 특수교육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은 단순히 언어학적 가치를 넘어 교육적 도구로서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언어교육학회에서 이렇게 발표했고,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연구 확장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는 쉽지 않았고, 여전히 일부 학계에서는 왜 하필 한글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오히려 저희 연구를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이 저희 연구실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적 배경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었고, 한국 학계와의 가교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한글의 음소 표현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토론 세션에서 한 중국 언어학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켈러웨이 교수님, 한글이 정말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는 즉석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양한 언어권의 학자들 아랍어, 힌디어,
스와힐리어, 러시아어 등에게 자국어의 몇 가지 발음을 요청하고 이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대부분의 소리를 매우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천재성입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기관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소리를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많은 언어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한글의 국제적 가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음성학자들은 한글의 표음 원리가 국제음성, 기호 IPA와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세 번째 방문에서는 한글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외국인 연구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글의 가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연설에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닌 인류의 지적 유산임을 강조했습니다. 연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개발도상국 언어 교육 사례를 소개했을 때였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국가에서 자국의 구어를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원리를 차용한 사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문해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참여자들은 한글의 체계적 원리가 그들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증언했습니다. 세종대왕의 꿈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 지식의 민주화와 교육의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후 저는 국제언어학계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한글의 구조와 원리를 언어학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일부 컴퓨터 언어학 과정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처리 알고리즘을 사례 연구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희 연구실은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시각장애인용 촉각 문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촉각으로도 쉽게 인식될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점자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연구를 돌아보면 저는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여전히 다 발견하지 못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설계한 이 문자 체계는 시대를 초월한 혁신성과 실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발견될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가의 자랑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지적 유산 중 하나로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언어학자가 발견한 한글에 대한 놀라운 사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